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블록체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카카오의 클레이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비판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듣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비판을 하더라도 코인의 펌핑은 세력이 점지해주는 것이니 제 영상을 보고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오스가 3세대 코인이라고 난리를 친 게 2017년 말인 것 같습니다만 2019년이 된 현재 2년이 지났는데도 3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이오스 이후에 바뀐 게 없는 코인판을 보면은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3세대 플랫폼 프로젝트가 나왔지만은 모두 다 결론이 같습니다. 결국 소수의 노드로 구성해서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솔리디티 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마치 이 부분은 요놈, 저 부분은 저놈을 써서 장바구니를 뭔가 코인을 쇼핑하는 것 같이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은 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코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기 싫습니다만 최근 국내 코인들이 카카오를 등에 지고 로켓을 쏘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등장에 전 세계가 흥분을 했던 이유는 느려 터진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2008년도 미국의 달러 장난질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토시는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이제 수많은 개발자와 공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스스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죠. 당시 비트코인을 지금의 핫한 제3세대 블록체인 구조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CR도 안 먹히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다크 웹과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오스는 디포스 및 여러가지 개념을 완벽히 심어주어서 제3세대 코인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오스가 암호화폐 정신을 퇴보시켰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큰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코인들은 이오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오스가 생각지 못하는 다른 개념들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다들 똑같이 엔터프라이즈형 코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면 거대한 기업 연합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나 따서 같이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 8, 90년대 유행했던 패션들이 최근에 다시 유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제 어릴 적의 아날로그 감성들이 현재 갬성이라는 단어로 탈바꿈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토시가 POW라고 하는 신박한 방식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줬는데 이미 옛날에 쓰여졌던 BFT 알고리즘이 최신 기술인 것 마냥 유행을 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요즘 등장하는 수많은 코인들의 백서를 보거나 심지어 강의를 보면은 기존의 많은 코인들이 쓰는 컨펌을 받는 그런 여러 번 하는 포크 방식의 코인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BFT 방식의 암호화폐들이 나오는데 저는 웃기기만 합니다. BFT 방식은 모든 노드들을 한데 모아서 통신을 해야만 합니다. 포크 방식의 코인을 까는 그 코인들은 모든 노드들을 한데 모아서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는 있던가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POW랑 POS랑 같은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프라이빗을 선택하는 체인은 BFT 계열을 쓰는 것이고 퍼블릭을 선택하는 체인은 POW나 POS 같은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둘은 컨셉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컨셉에 맞게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버거들이 이미 기존의 분산 시스템에서 많이 쓰던 BFT 계열 방식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세대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모두 맞다면 해당 코인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첫 번째,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 두 번째, 소수의 검증 노드. 세 번째, 솔리디티 호환 가능. 네 번째, 2000 TPS 이상. 다섯 번째, TPS와 포크 방식을 디스하는 코인. 보통 여기서
합의 알고리즘 부분만 살짝 뒤트는데 제가 볼 때는 말만 바뀔 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새로운 플랫폼 코인이 등장했다. 짜잔을 외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계에서는 절대 안 먹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시작점부터가 다르고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코인들을 보면은 코인으로 만들지 않아도 될 법한 것들을 코인으로 만들고 블록체인으로 만들지 않아도 될 법한 녀석들에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클레이튼 사람들이 발표하는 자리에 가서 도대체 왜 DB로 개발하지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자빠졌나요? 라고 하면 아마도 머뭇거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짓거릴 겁니다. DApp을 만드는 수많은 CTO 분들에게 저 질문을 똑같이 하면 아 이게 먹히거든요 로 끝나더군요. 싸이월드가 도토리를 DTR 코인이라 명칭을 짓고 ICO를 1000억을 땡긴 후 도토리 블록체인에 누가 스킨을 사고 BGM을 샀는지 기록한다는 것을 공개한다면 와 대단한 시스템 등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다들 돈이 없거나 큰돈 만지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클레이튼은 그 사기극의 선봉장입니다. 중앙적인 블록체인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DB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활용 정점은 그라운드 X의 한재선 대표가 즉 카카오의 계열사 그라운드 X의 한재선 대표가 BAPP, 밥인가요? 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탈중앙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춧가루를 쓰는 게 중요하지 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궤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블록체인이 등장한 이유는 주권을 내가 갖자입니다. 그런데 탈중앙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중요하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블록체인 등장이 무엇인가요? 바로 투명성, 변경 불가성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이 암호화폐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행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는 중요하지 않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중앙화도 필요하며 블록체인을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쓸 거면 그냥 코인을 빼고 솔루션만 팔면 되지 이게 뭔 소리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중앙화로 만든 블록체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아니 애시당초 이렇게 만들 거면 지들끼리 오라클과 같은 성능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거기에 삽입만 가능하게 하고 모든 거래를 해시화해서 레코드 기반으로 체인을 만들면 끝인데 왜 이걸 블록체인으로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DBMS를 구성해서 블록체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기술이 카카오의 계열사가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화제가 되는 모습이 아니 꼽고 웃깁니다. 국내에서 메인넷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이 현상을 사기로 볼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암호화폐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암호화폐로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클레이튼 미덕 같은 곳에서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절 납득할 수 있는 클레이튼 관계자가 있으면은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사과 영상 찍겠습니다. 냉정을 되찾아서 간단한 스펙 설명과 합의 알고리즘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TPS는 2에서 3천 정도 나오고요. 즉 이거는 뭐 BFT의 모든 플랫폼 코인들이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블록 생성 시간은 1초입니다. 설정하면 됩니다. 1초로 블록을 만들겠다 설정 끝. DApp 언어는 솔리디티입니다. 네, 솔리디티 언어를 빼왔으니까요, 소스를. 합의 알고리즘은 디포스와 유사한 구조를 취합니다. 합의를 수행하는 컨센서스 노드들은 이익관계자, DApp 업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기업들로 주축이 되어서 서버급 컴퓨터로 이루어질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기업들끼리 뭉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OS의 BP, 즉 블록 프로듀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노드들은 소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BFT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합치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가능하고 확정이 빠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BFT
FT 일반 합의랑 차이점이 없으나 일반 투자자들이 노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고르고 골라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이오스에서는 BP를 투표하는 것으로 개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클레이트는 그런 게 없고 레인저 노드라고 이제 컨소시엄 노드가 사기치지 않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경찰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여태까지 된 똑같지만 그나마 클레이튼에서 하나 잘한 것이 바로 이 일반 투자자들이 레인저 노드를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레인저 노드는 들러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서 보상을 받는 개념은 투자자들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는 있게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방식도 절대 사기칠 수 없으며 신뢰가 매우 가고요. 심지어 블록체인입니다. 속도는 지금 클레이튼보다 몇 배는 더 빠를 거예요. 첫 번째는 DBMS를 이중합니다. 막 DBMS의 성능 좋은 것들을 쫙 스케일 아웃 합니다. 그리고 그 DBMS에 삽입과 그 다음에 조회만 가능한 그런 API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뭔가 이제 삭제랑 갱신은 안 되고, 삭제랑 업데이트는 안 되고, 삽입과 조회만 가능한 그런 API들입니다. 그리고 그 API들을 붙일 수 있는 DApp들이 있는 것이죠. 내부를 보면은, DBMS 내부를 보면은, 첫 번째 기록을 해시로 하고, 두 번째 기록은 첫 번째 기록의 해시 1과 합쳐져가지고 해시 2가 되고요. 세 번째 기록은 다시 해시 2랑 합쳐져서 해시 3가 됩니다. n번째 기록은 해시의 n번째 바로 전 단계의 해시 값과 합쳐져가지고 해시 n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속도가 계속 일정할 테고요. 왜냐면은 모든 것을 검증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전 것만 검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에 대한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 삭제를 하거나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레인저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검증을 해주거나 그런 식의 뭔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면은 DB도 스케일 아웃을 해가지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고 API도 스케일 아웃을 하시면 정말 대국민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로 구축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망하면 서버 구입 비용 아까울 테니까요. 별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3세대 플랫폼 코인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업비트는 카카오가 높은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카카오, 업비트, 국내 디어 업체, 그리고 바이낸스와 같은 곳에서 디앱들이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상주하는 업비트 세력들이 엄청난 펌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업비트는 초창기 때 매수를 허위 조작한 정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펌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양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